음악에는 언어가 없다. 단지 소리로만 사람의 감정과 마음을 어루만진다. 나는 클래식 음악을 통해 당신의 감정과 마음을 움직이는 마법을 부리고자 한다. 안녕하세요. 행복서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클래식 에세이 한 권을 나눠보려 합니다. 북오션에서 출간된 이인현 피아니스트의 클래식 클래스인데요. 어렵고 지루한 해설서가 아닌 클래식 음악을 잘 모르는 이들조차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푹 빠져들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입니다.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활발한 연주와 강연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이 책의 저자 이인현 피아니스트는 이 책을 통해 클래식 음악이 대중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클래식이 사실은 그 시대의 오락이었음을 저자는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작곡가와 제목,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만 하는 교양이 아니라 그저 편안히 듣고 즐기는 음악이 클래식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내가 슬플 때 음악에서 위로를 받았다면 그 음악은 그저 나를 위로해주는 음악이고, 음악을 듣고 벅찬 감동을 받았으면 그 음악은 그저 나를 격려해주는 음악이라는 것이지요. 음악에는 답이 없다는 것, 모든 게 다 답일 수 있다는 것, 이론이나 배경을 몰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음악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좋음을 말할 수 있다는 것, 즉 우리 각자가 온몸으로 느끼는 감성이 모두 답일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저자는 반드시 이 책에서 말하는 대로 들을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클래식을 듣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뿐이라고요. 이 책엔 어려운 이론이나 역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 곡을 작곡한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 곡을 만들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저자 본인이 이 곡을 들었을 때의 상황과 감정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책의 구성은 작곡가의 시선과 필자인 이인현 피아니스트 입장에서 바라본 나의 시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곡가의 시선은 작곡가가 어떤 감정으로 이 곡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에세이 형식으로 쓰여 있고, 나의 시선에서는 저자가 이 음악을 듣고 상상하며 느낀 점을 담았습니다. 작곡가의 시선은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이지만 나의 시선은 지극히 주관적인 이야기이지요. 독자분들께서 좀 더 쉽게 클래식과 가까워지는데 도움을 드리려는 저자의 시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크게 4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랑 이야기, 세상 이야기, 음악과 그림 이야기, 그리고 인생 음악 이야기, 이렇게 총 4파트에 26곡의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또한 이 책은 제1회 우수 오디오북 콘텐츠 최초 선정작으로서 저자가 직접 연주하는 5곡을 포함하여 종이책에는 QR코드를 통해 26곡을 감상하실 수 있다는 묘미가 있습니다. 그럼 두 꼭지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곡이지요. 엘가의 사랑의 인사와 슈만의 헌정. 이 두 음악의 스토리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책과 함께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해. 내 인생에서 여자는 너 하나뿐이야. 에드워드 엘가, 사랑의 인사. 엘가의 시선. 피아노 반주를 좀 가르쳐 줄 수 있느냐는 의뢰가 들어왔다. 무명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인 나에게 말이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던 나에게 새로운 일자리는 마른 하늘에서 내린 단비 같았다.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나는 흔쾌히 승낙하고 학생을 만나러 갔다. 앨리스는 나보다 8살이나 많았고 여러 면에서 뛰어난 학생이었다. 군인인 아버지를 따라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서인지 할 줄 아는 언어가 꽤 많았다. 또한 그녀는 글 쓰는 능력까지 탁월해서 작가이자 소설가로 활동 중이었다. 아버지의 은퇴로 그녀 역시 정착을 결심하면서 정식으로 피아노 반주를 배우고자 했다. 나와 앨리스는 선생님과 학생으로 처음 만났다.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나에게 제대로 된 교육은 사치였다. 그래서 나는 항상 배움에 목말라 있었고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명문가 집안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앨리스는 선망의 대상이자 멋진 학생이었다. 서로에 대한 존중을 담은 우리의 수업은 안정적으로 잘 진행되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그녀가 잠깐 방황하긴 했지만 우리의 만남은 지속되었다. 우리의 신분은 달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를 넘어 진지한 관계로 발전해 갔다. 그녀가 나보다 8살이나 많다는 건 나에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제대로 음악 교육을 받지 못해 항상 내 음악에 자신감이 없던 나에게 앨리스는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그녀는 나의 음악적 재능에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사실 그녀는 하늘이 나에게 내려준 빛과 같은 존재였다. 함께하는 3년 동안 상대방에 대한 믿음과 확신은 점점 강해졌고 우리는 평생을 함께하길 원했다. 하지만 나와 워낙 다른 그녀이기에 앨리스의 집안에서는 우리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다. 내가 그녀보다 8살이 어리다는 점, 그녀의 가족이 믿는 개신교가 아닌 가톨릭을 믿는다는 점, 기사 자기를 가진 그녀의 가문과는 다르게 가난한 노동자 집안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돈 없는 무명 음악가라는 점에서 나를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 단단했다. 집안의 강력한 반대에도 우리는 끄떡하지 않았다. 그 어떤 것보다 서로를 원했다. 물론 지금 가진 건 없지만 그녀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 또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나와 함께하길 원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만들었다며 시 바람 부는 새벽을 나에게 선물했다. 그녀의 시는 정말 아름다웠다. 시로만 간직하기에는 아쉬울 만큼. 나는 그녀의 시에 그녀를 향한 나의 열정적이고 간절한 사랑을 담은 곡을 붙였다. 그녀에게 프로포즈하던 날 나는 표지에 내 약혼녀 앨리스에게 바칩니다 라는 말과 함께 음악 사랑의 인사를 선물했다. 이렇게 서로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한 우리는 만난 지 3년이 지난 이듬해 그녀의 이모와 삼촌, 나의 부모님과 친구 앞에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다. 나의 시선. 결혼식에 가면 항상 나오는 곡, 레스토랑에 가면 항상 나오는 곡, 제목은 몰라도 음악은 아는 곡. 사랑의 인사는 나에게 그런 곡이었다. 클래식 음악이지만 클래식 음악이 아닌 것 같은.
배경음악으로만 들어온 곡이라 처음에는 그다지 흥미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KBS 클래식 오디세이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장영주 씨의 연주를 들었다. 분명 지금까지 수천 번 들어본 사랑의 인사였는데 그날은 아니었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듯한 곡이었다. 난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내 귀에 있는 모든 세포를 집중시켰다. 피아노와 바이올린의 조화로움은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었고 그 따뜻한 기분은 내 몸을 감싸는 듯 했다. 나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눈이 내리는 어느 크리스마스 날, 나는 따뜻한 벽난로와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 거실 창가에 앉았다. 뜨거운 코코아를 마시며 하늘에서 소복소복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한 해를 마감하고 있었다. 연말이라 아무래도 모임이 꽤 있었지만 시끄러운 파티에 가기보다 한 해 동안 수고한 나를 위해 집에 머물렀다.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원한 나에게 지금 이 순간은 참으로 따뜻하고 편안했다. 때마침 라디오에선 사랑의 인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결혼식장에서 무심코 듣던 음악이 아니었다. 레스토랑에서 흘려듣는 음악도 아니었다. 음악이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깊이가 있었고 단순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굉장히 서정적이었다. 난 이렇게 사랑의 인사를 다시 만났다. 작곡가가 이 곡을 통해 말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정말 궁금했다. 그랬다. 그는 가진 게 없었다. 그가 가진 거라곤 음악적인 재능이 전부였다. 곡을 만들어 선물하는 게 사랑하는 그녀를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그가 뭐가 좋다고 모든 걸 포기하는 앨리스. 그는 그녀가 얼마나 고맙고 그녀에게 미안했을까. 고맙고 미안한 감정을 표현하려고 그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면서 곡을 만들었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단순한 선율이 사랑의 절제를 보여주는 것 같아 더 간절하게 느껴졌다. 사랑하는 그녀와의 행복과 즐거움 또한 음악에 담겨 있기에 밝은 무드는 내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만들었다. 썸 타는 연인에게 사랑을 고백하거나 사랑하는 연인에게 다시금 내 사랑을 속삭이고 싶다면 결혼식의 배경음악이 아닌 곡에 담긴 진심을 생각하면서 이 음악과 함께한다면 당신의 사랑도 엘가처럼 해피엔딩이 되리라 믿는다. 사랑한다면 이 음악과 함께 말해보세요. 세상이 더 따뜻해질 거예요. 혼자보다는 함께가 좋아요. 나와 평생을 함께하리라 약속한 너를 위해. 로버트 슈만 헌정. 슈만의 시선. 참으로 긴 여정이었다. 너를 처음 보고 나서 친구로 만들고 내 여자로 만들고 내 부인이 되기까지. 너를 처음 본 건 비크의 집에서였어. 선생님의 딸인 너는 무척 귀여웠어. 늦지막이 피아노를 배우는 나에게 너는 놀라운 존재였지. 나보다 한참 어린 너였지만 너의 연주 실력은 정말 존경할 만했어. 어쩜 그렇게 조그마한 애가 기가 막히게 피아노를 치는지. 비크와 피아노 공부를 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너와 함께하는 시간도 자연스레 늘어나더라. 함께 연습하고 피아노도 치고 산책도 하고 음악에 관한 이야기도 하면서 너와 나는 점점 가까워져 갔지. 우리는 그렇게 친구가 되었어. 서로에 대해 이성적 감정이 싹트고 있음을 알았지만 우리는 이 마음을 서로 드러내지 않았어.
같이 연습하던 내가 연주여행을 떠난 1835년. 난 유독 내가 그리웠나 보다. 보통 때와는 다르게 내가 다른 도시에 있다는 게 무척 어색했어. 난 그때 알았어. 내가 너를 참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걸. 더 이상 내 감정을 숨기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난 내가 연주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내 마음을 전했지. 너무 감사했어. 너도 나와 같은 감정이라는 게. 우리는 본격적으로 서로의 연인이 되어 참으로 열정적으로 사랑했어. 유명하지도 않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나를 너는 참 많이 사랑해줬지. 비크가 날 많이 예뻐해서 나는 당연히 선생님이 우리의 만남을 누구보다 기뻐할 줄 알았어. 하지만 그건 나의 착각이었더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이 돈 없고 무명인 음악가랑 만난다는데 좋아할 부모는 없겠지. 비크의 반대로 난 너를 자유롭게 만날 수 없었고 우리는 편지로 사랑을 속삭였지. 너의 연주회가 너를 볼 수 있는 순간이었기에 나는 몇 시간이고 기다렸어. 서로의 사랑이 점점 깊어질수록 우리는 평생 함께하는 미래를 꿈꿨어. 비크가 연애를 반대했으니 결혼도 반대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 특히 선생님이 홀로 너를 키워서 너에 대한 애정이 더 남달랐을 터. 그런 네가 나와 결혼하겠다고 하니 아빠 입장에서 강한 배신감을 느꼈을 거야. 비크의 반대에도 너는 절대 내 손을 놓지 않았어. 부모와의 인연을 끊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나와 결혼하려고 그런 행동을 보여준 너에게 좀 놀랐어. 우리는 결국 법정까지 가서 판사로부터 합법적으로 결혼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아냈지. 그리고 드디어 내일이면 너와 내가 결혼하는구나. 내가 뭐라고 너보다 9살이나 많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지. 나와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다짐해줘서 고마워. 내가 지금 가진 게 없지만 너 하나면 이 세상을 다 헤쳐나갈 수 있으리. 돈 없는 무명음악가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선물이지 않을까 해. 한평생 너만 바라보고 살게. 우리 영원하자. 사랑해. 나의 시선. 사랑이라는 게 무서운 건지 아니면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부러운 건지.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려고 부모와 등지고 법정 싸움까지 간다는 게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인가. 슈만을 향한 클라라의 사랑은 그저 대단해 보였다. 피아니스트인 나는 슈만의 헌정이 아닌 리스트가 화려하게 편곡한 헌정을 먼저 접했다. 리스트의 헌정은 슈만이 만들어 놓은 밝은 이미지에 슬픔과 환희를 좀 집어넣었다고나 할까. 물론 리스트가 기교를 보여주려고 더 화려하게 편곡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내 귀에는 그렇게 들리지 않았다. 그가 클라라와 슈만의 파란만장한 연애 스토리를 음악적으로 표현하고자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더 강했다. 슈만의 밝은 멜로디 선율은 리스트에 의해 다양하게 변신했고 그 변화에 따라 내 마음과 감정도 오르락내리락거렸다. 곡을 듣고 있자니 지난 나의 파란만장한 연애가 문득 떠올랐다. 마냥 행복할 줄만 알았던 연애는 생각보다 어려웠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커져가는 마음에 상대방에 대한 기대도 높아져만 갔다. 그래서인지 행복하고 즐거운 날도 많았지만 티격태격 싸우는 날도 많았다. 다행히 우리는 금방 괜찮아졌다. 서로에 대한 뜨거운 사랑 때문이었는지 그렇게 싸우면서도 우리는 헤어지지 않았다.
그 사랑 덕분에 서로 웃는 날이면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했다. 행복과 아픔이 가득한 스펙터클한 연애를 경험한 나에게 리스트의 헌정은 참 내 마음 같은 곡이었다. 이렇게 리스트의 헌정에 마음을 빼앗긴 나는 슈만의 헌정이 궁금해졌다. 눈을 감고 듣고 있자니 또 다른 의미에서 뭉클하게 다가왔다. 슈만이 클라라를 진짜 엄청 사랑했구나. 좀 더 그녀를 향한 슈만의 사랑을 이해하고자 가사를 정독한 후 다시 음악을 틀었다. 음악에서 뿜어져 나오는 로맨틱한 기운은 나를 감싸 안았다. 나는 사랑에 빠진 여인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성이었다. 슈만에게 클라라는 그런 존재였다. 자신의 전부이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여인, 자신의 목숨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을 그런 사람이었다. 나는 문득 클라라가 참 부러웠다. 클라라는 알고 있었다. 슈만에게 본인의 존재가 어떤 의미인지 말이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걸 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슈만에게 걸었던 게 아닐까. 슈만의 헌정과 리스트가 편곡한 헌정을 들어보자. 당신이 지금 사랑하고 있다면 그대를 향한 설렘과 열정이 다시금 살아날 것이고, 당신이 메말라가는 감정에 고민하고 있다면 다시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날 거라 믿는다. 음악의 힘은 위대하다. 사랑의 힘 또한 위대하다. 나는 음악을 통해 당신의 꺼져가는 사랑이 다시금 불타오르고 불타는 사랑이 더 활활 타올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복서재였습니다.